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이때까지는 교수들과 그리고 간호사들이 상당 부분 메워오고 있었는데 현장의 불만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오늘은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국 의료 현장 지금 둘러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떻다고들 합니까? 네,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를 시작한 지 오늘로 29일째입니다. 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현장은 진료 차질과 파행이 아주 심각합니다. 환자들은 수술도 검사도 미뤄지고 있고요.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가 사망하거나 그리고 산모가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유산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미뤄지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항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 3주마다 항암 스케줄이 돌아오는데 스케줄이 미뤄지면서 암세포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40%에서 50%까지 떨어지면서 네. 비상 경영 체계를 선포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급 휴가나 강제 연차가 강요받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미화 노동자들 같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에게도 강제 연차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시간의 근무를 줄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100만 국민 서명 운동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네. 직접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면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진료 정상화를 좀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거리 서명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거리 서명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가족이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병원 로비에서 진행했을 때는 정말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이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와서 서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명지도 막 받아가시면서 내가 받아오겠다. 이게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10장이라도 더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환자들이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진료 정상화를 위한 요구들 너무 뜨겁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을 하기로 상태인데 의료 공백 사태가 이제 더 심각해질 것 아닙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전공의나 인턴이 집단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PA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들이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전임이나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까지 사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간호사에게는 처방권이 없습니다. 그럼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을 몇 미리를 투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때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전세기라도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위태위태한데 의대 교수님들까지 진료 현장을 떠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PA 간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전담 간호사라고도 네, 얘기를 네.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의사들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던 간호사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네. 저희 나라 의료법에는 예. 전담 간호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라는 명칭은 있는데요. 전문 간호사는 그래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대학원 같은 의료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전문 간호사라고 합니다. 예. 마취 간호사, 항암 간호사, 그다음에 가정 간호사 13개의 그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PA 간호사는 어떠한 의료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그다음에 자격 시험을 합격한 그런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런 업무를 했던 간호사를 저희가 전담 간호사나 PA 간호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공이나 인턴이 이제 집단 사직을 하면서 예. 그 PA 간호사의 역할이 부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도 피해 간호사가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전공의가 부족했던 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대형 병원에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많게는 한 병원에 몇백 명이 피해 간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호사들은 그동안 이제 불법적으로 저희는 이제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불법 의료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양성화를 하거나 어떤 자격을 명확하게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하다 보니 예. 그 업무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네, 서로 용인하에 네. 이 의사의 업무들을 일부분 담당해 왔다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긴급 투입하면서 네. 전담 간호사 시범 사업, 네. 이걸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 넣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보건의료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법적 테두리 안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맞는데요. 네. 그 업무 범위를 지금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장이 업무 조정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은 피해 간호사가 해도 된다라고 지금 구분을 해놓은 것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법적 보호를,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가 민형사상의 소송까지 보호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의료기관장이 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또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 간호사들은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의사들이 해야 할 업무를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일단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들의 공백이 있으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가, 네. 이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상 환자에게 결국에는 어떤 위해가 될 수가 있는 수도 거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책으로서는 명쾌한 어떤 울타리를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부가 군의관과 공보위를 그 공백에 파견을 했는데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한 것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숫자로는 250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도 많이 지금 집단 사직한 전공의 숫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요. 더군다나 군의관이나 공보위는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증도 또 고난이도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는 이제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당장 수술을 하게 될까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보위나 군의관들이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부족한 의료진을 대신 해왔었는데 지금 그런 의료진까지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그런 의료진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공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이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때도 저희가 보면 비상진료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도 한계에 달했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임기응변 하듯이 이렇게 공공기관이 동원이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산하지부에도 공공병원이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공공병원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는데 전담병원 하라고 해가지고 전담병원을 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을 봐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이 사태가 되니까 공공병원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 진료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한다거나 토요일 날 진료를 안 했었는데 토요일 날 진료를 또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에는 지금 현재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공공병원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담병원을 이제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환자도 떠나고 의료진도 많이 떠나서 폐쇄된 과도 많이 있고요. 응급실에 환자가 왔다 하더라도 응급 수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그 과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병원으로 보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일시적으로 공공병원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오면서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임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아까 PA 간호사들과 관련해서 아까 시범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제도화 수순을 밟겠다. 정부의 방침은 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간호사들은 PA 간호사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 업무를 이제 보조하고 있는 PA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이제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의사 업무 범위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요. PA 간호사 자격과 면허 제도도 좀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또 의사 업무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의사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위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의사 수를 늘린다거나 또 제도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적 보호 장치, 그다음 면허 제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PA 간호사, 뭐 의사들의 업무를 일부 대신했던 간호사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간호사들을 PA 간호사라고 저희가 알면 되나요? 지금 병원에서 PA 간호사라고 하면은 지금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의사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간단한 처방을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레싱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은 상처 드레싱 같은 거 보통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이 하는데 이런 업무들이 인턴이나 전공의가 부족하니까 사실은 그런 업무를 하는 간호사, 그러니까 의사 업무를 했던 간호사들이 지금 상당수 상급 종합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제도화해서 아예 그냥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인 건데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그 당정 간호법 제정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호법이 지난해 4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됐던 적이 있는데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의사 진료 거부로 지금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혹여 간호사들에게 보상용이나 아니면 의사들의 협박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은 지금 현재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간호와 돌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저희 간호협회와 방문을 하셔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도 통과됐던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졌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간호법이 지금 이런 시기에 간호사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의료 공백으로 진료와 수술이 이제 축소되면서 대형 병원들의 경영 위기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네. 종용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다. 강제로 쉬라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상 가동률이 한 40%, 뭐 50%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병동을 이제 두 병동을 폐쇄한다거나 통합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병동의 간호사들이 다른 병동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쉬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차를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연차가 또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또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 위기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고 처음에 며칠 정도는 뭐 연차를 쓸 수도 있고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또 있는 것이고 이게 2달, 3달이 됐을 때 그런 무급 휴가를 쓰게 되면은 생계를 또 걱정해야 되는 노동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료기관장들이 거의 의사이시잖아요. 네. 근데 기관장들이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공의들을 빨리 현장에 복귀하라든지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설득하는 작업은 없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조 내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경영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에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것은 저희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지역에서 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 서너 시간을 기다리는데 3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명백하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사단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와 정부의 이 강대강 대치 속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자존심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자나 국민들 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또 입장이 다른 것을 충분히 알고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 뭐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라든지 그 공백이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의료계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반대 입장을 좀 잠깐 전해드렸고요. 의료계 일각에서는 또 이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 병원을 위해서 결국 의사 2,000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사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저는 명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입원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의사 선생님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수가 일단은 증원이 돼야 되는 거는 저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증원된 얼마나 느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느느냐도 굉장히 그 배치의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확대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병원이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이 지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공공병원 강화 방안도 저는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료가 과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실손보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이것저것 또 권유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증가한 의료비는 국민들한테 더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의료 민영화, 의료 영유화의 한 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그리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손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빨리 대화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